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자 3단 박광재입니다. 오늘 제가 변강할 제목은 정기일기인데요. 월 초에 교무님께서 미리 정기일기에 대해서 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할 것이 없겠지만 교무님이 하신 것을 다시 요점 정리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기법의 큰 뜻은 일기법을 활용하여 공부나 훈련이 물샐 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공부법의 특징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일기법을 활용하신 이유는 첫째, 성년시대가 전개되므로 스스로 일기로서 자신의 공부,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도 갈수록 복잡하고 일 많은 현대 상황 속에서 신앙과 수행과 공공을 진행하는 마음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해야 하며 스스로 점검하여 스승의 정밀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에서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 과목으로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공부인에게 당일의 작업 시간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공부법입니다. 먼저 정기훈련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일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안목을 얻고 나의 심신작용을 살피고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속에서 나와 진리와 생활과의 관계를 반조하며 나는 생활을 떠날 수 없고 생활은 나를 진리를 떠나 있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이며, 바로 스승이 떠나고 안 계셔도 진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력 있는 공부를 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기훈련 동안 정기일기를 통해 얻어진 지혜로 상시 생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심심작용의 자유를 얻도록까지 정진해 가기 위해 정기일기는 4가지 기재를 시킵니다. 첫째는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적게 하는 것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여 업을 지은 시간으로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목적은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송 시간을 대조하여 뒷날에는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수입 지출을 적는 것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고,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여 빈곤을 방지하게 하며 설사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계적 자립생활과 복과 지혜가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점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셋째, 심신작용 처리권은 12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점이 심신작용의 처리 차이입니다. 심신작용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견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불보살인지 중생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문을 보면 신구의 대한 계문이 있습니다. 신구의 3업을 합쳐 심신이라 하고 반야심경에는 색수상행식인 것입니다. 오온이 개공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동시에 오온입니다. 이것이 본래 공하다 하는 것을 봐서 능히 요유로 어떻게 잘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심신이 공하다는 것을 먼저 깨치셔야 합니다. 오온, 삼업,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감각, 감상, 이치입니다. 이치를 보아다가 내가 일에다가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공한 바탕에 철저하게 심신작용을 챙겨서 유념으로 챙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해서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치를 알아서 우리는 일을 잘하자는 공부입니다. 이치를 갖다가 어떻게 경계에 심신작용을 처리를 잘 할 것인가냐가 이 안에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심신작용의 동기, 과정, 방법,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를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심신작용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우리 처제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을 심신작용 처리와 감상도 같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방문을 여니 이제 아내가 쓴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술 냄새에 코 고는 소리, 여느 때처럼 술 마시고 잠이 든 남편은 코를 심하게 본다. 시간이 1초, 2초, 3초. 긴장감을 지나 초조해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컥 하고 숨을 내뱉는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오늘도 잠들려면 실갱이 깨나 해야겠구나. 저런 소리는 안 들리는 귀였으면 좋겠다. 뒤척뒤척.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구나. 저 사람을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코를 사용하는 중이고 나는 원망 부족하게 귀를 사용하는 중이다. 지공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방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볼까? 그냥 숨소리를 따라 듣고 있을까? 저 소리에 긴장, 초조, 짜증내고 듣고만 있어보자.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지공무사한 귀가 되었을 있지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신작용 처리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감각 감상을 적게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감각은 대동사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별을 보면서 마음이 밝아져 버리는 것과 원효대사가 당나라 의사하고 가다가 밤에 맛있게 마셨던 물이 해골 물이었단 것을 보고 마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일체 유심조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 감각이고 감상은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의 이치를 본 것과 에디슨이 번개를 보고 연구해서 전구를 만든 것이 감상입니다. 의두 성리에 관심이 많으면 감각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경계 속에서 있는 마음을 그 순간순간 잘 챙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심신작용이나 감상이 많이 나옵니다. 감각은 대종사님이 재중상님의 법문이 주로 감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갔더니 화재보험이 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이 불이 나고 나서 지원하여 다시 살리듯이 우리 사람도 생을 마감하고 영생의 이치를 알아 영생보험 증서가 있으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화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보물, 영생의 이치와 연관을 해서 감각을 한 것이 선도품 6장입니다. 대종경 법문이 대부분 대종사님의 감각 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건입니다. 심신작용 처리 기제와 감각 감상 기제가 바로 정신적인 자력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정기일기를 통해 정신, 육신, 물질로 얼마나 자력 있는 생활을 하였는지 반조하고 그 힘을 길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일기 기제로 행복한 공부인의 삶을 살아가길 빌며 정기훈련법 중 정기일기 경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제3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입니다. 강연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고 시간은 다가오고 정리가 잘 되지 못해서 앉으나서나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습니다. 특히 북일교당 우리 법령 높으신 교부님들과 교도님들 앞에서 감상담이 아닌 강연을 해야 한다고 하니 더욱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부터 공부거리로 받은 주제인데 지금까지 미루다가 교감님으로부터 원고 자료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몇 차례 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지 못하고 어젯밤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숲으로 돌아갈 뿐이요 실효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계를 세우지 못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챙기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감상담거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전에 강연이라 함은 사리간에 어떠한 문제를 정하고 그 의지를 해석시킴이니 이는 공부인으로 하여금 대중의 앞에서 격을 갖추어 그 지견을 교환하며 해두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정기 훈련 과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심진한 마음의 봄바탕 성품자리이고 그름은 어두운 마음 욕심, 개는 한편에 기울지 않는 바른 마음이나 행동, 치사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작업 치사의 뜻을 살펴보면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이나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치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하셨고 작업 치사의 목적으로는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불의거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서 싫어하는 고해는 피하고 바라는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 작업 치사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작업 치사 공부를 하면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작업 치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치사력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는 일상수행요법 제3조는 작업 치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에 바탕을 두고 경계에 끌려다니지 않으나 심진을 여의면 경계에 끌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자성의 계를 세우자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곧 근본 성품의 원만한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 법문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석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니라. 이 법문은 이를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자성의 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서 행하도록 하는 자성의 계를 세우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큰 일을 겪고 나서 치사력에 대한 감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려 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살아갈 그 이유가 그리 많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경계 속에서 현실과 마주칠 때 순간순간이 엉망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몰랐고 모든 일을 인과로 돌리는 법문도 들리지 않았고 직장과 가정에서 한순간에 몇 배로 함께 몰려왔을 땐 더욱 그랬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몇 년의 세월이 흘고 다시 꿋꿋하게 살아내려고 하면서 교당에 와서 법회 때 교무님 설교 말씀과 기도 시간은 저에게 언제나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심, 공심이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큰 원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못다 이룬 서원으로 간 기린 교무님의 몫으로 한쪽엔 같이 있을 때 받은 법호 윤타원
정진적공하며 살아갈 이유를 얻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다 하더라도 영생의 진리와 인과의 이치를 알아서 내 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법문이었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함인데 욕심에 가려서 짜증과 원망이 더 앞서 있었습니다. 묵은 업장에 묶여 전생에 익힌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에 갇히고 스스로를 괴롭히며 가까운 인연들에게도 소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기쁨도 무뎌지지 않을까 제가 이번 강연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모든 발단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닐까. 내가 옳은 일, 그른 일에 취사하는 기준을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닿는 법문은 또 한편 대산종사법어 제8운신편 7장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나에게 돌릴 때가 참으로 평안하나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비추어 보아서 지금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 어느 생에선가 잘못이 있었구나 하고 돌려버려라. 그래서 저는 이 법문으로 일생을 경계를 따라 당할 때마다 치사력을 세우는 어디에도 편착되지 않고 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신문 칼럼에서 보았습니다. 요즘 비가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위안 삼아 그치지 않는 비는 없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심신이 지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큰 슬픔 속에서 그치지 않는 비는 없음을 짧은 글에 공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 그친 뒤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실천하는 것은 이런상을 채받는 것이며 이런상의 진리를 실행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받은 일상수행의 요법 제3조 자성의 계율을 세우자 주제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소중한 시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불교계에 입교하게 된 계기는 30대 때 라오스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원불교 라오스 교당을 개척하기 위해 오신 한 교무님을 만나 인연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 교무님은 호주로 유학을 가셨다가 목탁 소리에 이끌려서 출가하셨다고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원불교 마음 공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불교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어릴 적 멘토 언니가 원불교는 좋은 종교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불교는 어떤 공부고 어떤 종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교무님께서 마음 공부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어서 항상 경계가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면서 후회와 원망만 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나를 생각하면 딱 저에게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 입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 찾아온 곳이 13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경계도 모르고 잡념도 모르고 그래서 교무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매주 수요일 교리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고 2년째 되면서부터는 조금씩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재미도 나고 졸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호기심도 생기고 궁금증도 생기고 눈도 똘망똘망해졌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좋는 것 같고 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교무님께서 답답하셨는지 눈을 깜빡깜빡 하시고 또 깜빡이시면서 그 찰나의 한숨을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올해
대각 개교절 기념 행사 중 하나로 교구에서 다 같이 다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당에서도 줌을 통해서 한 달 동안 기도와 사경을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하면 돈이 나와 쌀이 나와 뭐 생활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뭐 내 마음 편하자고 그냥 나오는 거지 라고 기도를 한다고 특별한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며 기도에 대한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한 채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처음 며칠은 교도님들을 만나는 재미로 참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도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문을 읽다가 네 차례가 되어 읽었는데요. 교무님께서 기도문을 읽을 때와는 다르게 직접 기도문을 읽을 때는 염원이 더 간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느끼지 못했는데 기도가 재밌어지니 정성스러워지고 또 마음이 정화가 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또 기도를 해서 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게 되면 올바른 치사를 통해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게 되고 쌀이나 밥보다 중요한 진리의 양식을 얻고 더욱 든든한 진리의 호렴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당을 다닌 지도 조금 되고 설법도 많이 들었지만 내 삶과 별개로 생각하며 진리도 모르고 스승님도 모르고 내 두터운 업을 원망하면서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아왔는데요. 다 함께 기도를 통해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원불교 마음 공부를 알아가게 되면서 제 생활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리 공부를 마치고 화요일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감정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문 사경을 하면서는 이리저리 날던 생각이 가라앉고 성자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겸손해야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생활 속에서도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원불교 마음 공부를 알아가게 되면서 제 생활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리 공부를 마치고 화요일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실제 생활 속에서 느끼고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감정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문형과 상시일기 점검을 빠지지 않고 해보기로 다짐을 하고 매일 점검을 하는데 아직은 깜빡하고 잊어버린 날이 있지만 그래도 챙기고 또 챙기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 표준을 조석 신고 열심히 하고 유문염으로 꼴 잘 보기와 시간 기다리기를 잡고 실천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란했던 마음이 경계가 와도 조금 지나면 평온해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저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제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유문형 표준은 꼴 봐주기인데요. 아들이 고3이라 무척 예민하고 짜증내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마음 공부를 통해 경계를 바라보고 아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니 아들도 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어디 하나 놓칠 수 없는 다 배움이고 공부인 것 같습니다. 원불교는 정신과 병원 같습니다. 교무님 닥터에게 배움을 얻어 깨달아지고 행하고 바쁘고 지쳐도 원불교 정신과를 가면 마음이 풀어지고 힘듦마저도 없어집니다. 저 말고 다들 그러시죠? 네.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듯 달라지고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화요 마음 공부나
교당 법회를 빠지지 않고 나온 것이 헛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인과를 알고 바꿀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는 교무님 말씀을 새기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가끔은 지금도 우욱하고 올라오는 모습도 남아 있어서 때론 아닌 모습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잘 챙겨주시고 근영이가 잘 공부해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담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챙기는 기회가 되어 더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박근영이 아니라 원불교 박근영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알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 것에 감사하며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마음의 힘을 더 키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박근영이 되겠습니다. 전달하고 본 이야기는 많은데요. 아직 그걸 조리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공부심이 부족해서 다음번에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성숙하고 안정되고 짧게 표현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